지방 이식을 통한 가슴 확대는 최근에 다시 또 많은 여성들이 받고 있는데요. 과거에는 지방 이식을 가슴에 하는 경우에 그 안에 생기는 병변이 다음에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석회화를 서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요즘 최근 진단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러한 구분은 충분히 진단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. 그로 인해서 가슴에 지방을 넣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게 본래 자신의 가슴처럼 가슴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슴을 갖고 싶은 모든 여성분들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지방 이식을 통한 가슴 확대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보형물을 통해서 큰 가슴을 만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튜브형 가슴이라던가 많이 처진 가슴이라던가 이러한 가슴에 좀 교정을 바라면서도 그 다음에 커지기를 같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, 아시다시피 보형물의 경우는 넣은 보형물이 위치가 변이 된다던가 아니면 딱딱해지는 구형구축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, 가슴에 지방을 넣는 것은 제대로만 된다면 아무도 좀 알기 힘든 그냥 원래 내 가슴, 그냥 원래 큰 가슴을 가진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가슴이 커지기 때문에 보형물에 의한 것보다 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예,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게요. 자신의 몸에 있는 예를 들어서 허벅지나 복부, 옆구리 이런 곳에 좀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이용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아주 많이 말라서 충분한 양의 지방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좀 한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방이 좀 있는 경우라면 전신에서 골고루 지방을 좀 취득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취득한다면, 또 너무 큰 가슴을 바라지 않는다면 충분히 커진 가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예,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보형물처럼 만져지지가 않죠. 또한 요 지방이식의 방법에 있어서 이걸 무슨 지방이식을 덩어리로 넣는 것이 아니고 미세하게 그 다음에 가슴의 해부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예를 들어서 유선 아래라든가 근육내라든가 피하층해라든가 이런 데 골고루 미세하게 3차원적으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가슴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만지면 부드럽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가슴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지방이식 지금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술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. 지방이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럽고, 그 다음에 인위적이지 않고, 그 다음에 어떤 보형물에 의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지만,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흡수가 돼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, 그러니까 본래 들어간 그 부피보다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죠. 이런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. 예, 하베스트젯 말은 이제 좀 거창한데요. 사실은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. 하지만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. 왜냐하면 하베스트젯은 지방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손상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지방 세포에 어떠한 마취액을 전달을 하고요. 포도송이에 포도를 떨어뜨리듯이 그런 강력한 압력의 수증기가 물 분사를 통해서 지방의 경막과 지방에 있는 지방을 잘 채취할 수 있도록 마취액을 주게 되고, 그 다음에 강한 압력을 주게 되면 지방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데, 뽑을 때도 좀 원래 통상적으로 쓰는 압력보다도 한 50% 정도 줄여서 지방을 채취를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가장 비접촉 방식으로,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을 채취해서 어떤 공기 중에 지방을 두는 것이 아니고
관을 통해서 지방이 나온 걸 다시 주사기로 그대로 옮긴 다음에 다시 관을 통해서 그대로 가슴에 집어넣는, 가장 공기 중에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지방 이식하고 나서 나중에 지방이 이식했는데 뭐 싹 꺼졌네, 아니면 많이 볼륨이 줄어들었다, 이런 얘기는 결국 지방 흡수가 많이 되는 것이고, 지방 흡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지방 세포에 어떠한 손상을 안 주고, 좀 마치 우리가 뭐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던가 아주 귀중품을 조심히 다루듯이 최대한 손상을 안 주고 뽑고 그 다음에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넣는 건데, 하베스트 제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포를 마취할 때도 손상을 별로 안 주고, 그 다음에 그 뽑은 지방에서 여러 가지 마취액이라든가 아니면 섬유질이 많아서 지방 흡수를 조장하는 이러한 경막이라든가 섬유질은 또 필터링을 통해서 빼고,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여러 가지 좀 생착에 도움이 되는 가장 부드러운 지방을 공기에 접촉하지 않고 넣어주기 때문에 좀 손상이 안 된 지방이 잘 들어가니까 흡수가 아무래도 줄겠죠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예, 뭐 하베스트 제스로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 뭐 지방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마찬가지로 지방 흡수는 일어나지만 그 흡수율을 좀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. 따라서 처음에 하베스트 제스로 가슴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 그 볼륨이 줄게 됩니다. 두 가지 이유인데, 하나는 붓기에 의한 그런 부종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볼륨이 줄고, 그 다음에 넣은 지방이 흡수를 하게 되면서 볼륨이 줄게 됩니다. 처음에 시술을 하고 나면은 2주 정도까지는 붓기에 의한 감소가 특히 많기 때문에 사이즈의 변화가 좀 크고요. 그 다음에 2주에서부터 한 달까지는 그 속도가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. 그 다음에 한 달에서 한 두 달까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줄고, 두 달 이후부터는 그 변화량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100% 정도의 지방을 넣었을 때 하베스트 제스의 생착률은 75%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.